이번 시간에는 77페이지에 17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의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와 조금 관련 지어서 지금 우리 공부할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 중개 업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 접수받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중개의 접수라는 것이 결국 법률적으로 표현을 바꾸자면은 중개계약의 체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런 것, 독점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개의 접수 과정과 관련해서 그 중개에 관한 우리 법리의 내용들을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중개의 접수를 받게 되면 의뢰 접수받은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사 확인. 그래서 무엇을 조사 확인할 것이냐, 중개 대상물에 무엇을 조사 확인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무엇을 우리는 확인 설명할 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행령 21조인가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9가지 사항을 기재를 해둔 거죠. 요런 9가지 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조사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설명. 그 설명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과정에서 취득 중개 계약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취득 중개 계약이. 그러면 이 중개 계약은 이전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전 의뢰 받았으니까 중개 대상물이 특정이 되는 거고, 그 특정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이러이런 주로 9가지 사항을 조사 확인해서 취득 의뢰인이 있다라면, 즉 취득 중개 계약을 통해서 취득 의뢰인이 확보됐다라면 그자에게 성실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실무상으로는 이 취득 중개 계약이 꼭 이전 중개 계약 체결 이후에 나타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전 중개 계약 체결이 없다 하더라도 취득 중개 계약이 먼저 존재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즉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죠. 거래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게 되면은 이게 바로 중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중개 실무의 범위를 요 중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요 거래계약 체결 시까지 요 거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좁은 의미의 중개 실무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개 실무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바로 이 조사 확인 설명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 제25조에 규정되는 확인 설명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무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요런 9가지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라, 이렇게 규정을 돼 있는데, 이 성실 정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껏 설명하면 성실 정확하냐,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판례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위임의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기울여서 설명을 하면 성실정하게 설명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에 따라서 조사 확인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주로 9가지 사항들을 확인해가 설명하라라는 규정은 두고 있는데, 이런 주로 9가지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 확인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은 또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실무 출제거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부동산에 관한 거래상 중요한 정보들은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부상 확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상 중요 정보들이 다 공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때때로 또 공부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법제도상 공부에 기댄 내용을 조사 확인하더라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 일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힘을 기울이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 확인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77페이지 9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데, 갑자기 첫째 문제가 확인 설명서 작성이네요. 자, 그 부분은 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중개 완성된 시점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그 첫째가 바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계약서 작성은 조금 이따 문제 풀기로 하고, 이 거래계약서 작성과 아울러서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작성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확인설명서 작성 업무에 관한 법령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내용이 바로 보정관계 정서 4번을 교부하고 그 보정관계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이 세 가지 일을 중개 완성 시점에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 보정관계 정서 4번을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을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틀린 거죠.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쌍방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설명은 취득 의뢰인이라는 일방에게만 하지만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 확인설명한 내용을 기록해둔 증거서류인 확인설명서 서식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다 교부한다라는 사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번이 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 확인 방법은 크게 공부상 확인과 현장 답사한 확인 방법이 되는데, 우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중에도 일부는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인 등 즉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 그래서 그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걸 실제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력 요구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조문상은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설명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훗날 협조를 하지 않은 불응을 한 매도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확인 설명서에 그 불응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오죠. 3번의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는데 또는이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 그랬습니다.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은 저하고 연결하고 싶다 돼요. 제일 첫 부분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 정의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걸 주의 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허용받은 그 중개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또 등록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그 등록된 인장을 이렇게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결식으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한데 분사무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려버렸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데 작성 교부하지 않은 의무 위반은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네요. 92번에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 설명 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할 때 구두로만 설명을 하면 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근거 자료라는 것은 이렇게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각종 공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 제출된 자료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주로 9가지라 그랬죠. 이걸 확인 설명사항이라 그랬는데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보면은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주의할 거는 그 조세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 사항 맡기는 안 돼. 취득과 관련된 조세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출된 사례로는 이 취득 이 부분도 출제가 됐지만은 계략적인 사항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까지 산출해가 설명할 의무는 없다라는 것도 출제된 바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냥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 이렇게 법전에 확인 설명할 사항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암기할 때는 조세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버리면 그런 세밀한 부분의 출제에 있어서는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자꾸 문장 위주로 자꾸 공부를 하시라 그런 겁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5번에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이 확인설명 의무에 고의과실이 있게 되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시켰기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개계약이 무상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확인설명 의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라는 것은 판례 입장과 배치되는 글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93번에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즉 불응한 경우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할 권한이 있다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상으로는 불응했다고 해가 중개대상물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고 그 불응한 사실을 취득중개인에게 설명도 하고 중개완성 시에 작성 교부나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하도록만 돼 있지 직접 조사할 권한까지 주어져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2번에 부동산 유치권도 법정담보 물건이면 틀림없죠. 확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해놨는데 유치권도 법정담보 물건이든 약정담보 물건이든 유치권에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될 권리관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는데 설명의 상대방은 쌍방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일 뿐입니다. 4번에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확인 설명 사항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매도 인증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적 범위에 들어가고, 그래서 불응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어린에게 그대로 전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옵니다. 그래서 이 판례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관계였느냐 하면은 건저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에 실제 피담보 채무의 금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진실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가 의뢰인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렀고,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오죠. 그 다음 79페이지 94번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령의 위반이죠. 이 경우에는 종전법에서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인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재 완화 측면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답항입니다. 오 문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업무 정지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라면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격정지 사유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 자, 이번에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틀렸습니다.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다 따로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확인설명서 서식이나 거래계약서 서식을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하는 부분이 두 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중개의 경우는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중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3번의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물건의 범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는 중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함으로써 성실정확하게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근데 이 판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는 다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 등 처분을 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단지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놨을 뿐이지, 그 두 공부만 조사 확인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100% 다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부동산 등기부 주민등록증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주의 의무가 생기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5번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구분된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에 별지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인설명서 서식은 법정 의무 사용 서식으로서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중개완성 시에. 근데 그 확인설명서 서식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해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4가지의 서식이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식의 1, 2, 3, 4의 기재사항은 다 달라지겠죠. 기재사항이 달라진다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 설명할 사항의 범위가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실무 문제로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의 기재사항에 공통적 기재사항, 뭐 차이점에 해당하는 기재사항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일 때 사용, 2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 3는 토지, 4는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일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그 다음 95번에 주거용 건축물인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죠.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 설명사항의 범위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사항도 다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5번에 5번을 한번 봅니다.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떠나서 아예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 설명사항의 범위에 포함되지를 않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세율 등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전 조세는 확인 설명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 4번의 이 사항들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이 있을 때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래사항,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사항 확인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성실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9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상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를 말하느냐 그걸 묻는 문제죠. 다만 이제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문제를 만들 때 중개대상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런 3가지가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로서 이전 의뢰인 측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확인 설명서 원 서식에 근거해서 또 판단해 보면 실제 권리관계나 미공시 물건의 소유관계에 관해서도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식은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 항목들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합니다. 이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을 기재하는 부분과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을 기재하는 부분 그리고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3가지 내용을 구분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제목을 달고 서식에 뭐 중개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이다 뭐 이런 거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기본 확인사항 내에 기재를 하고 또 세부 확인사항이 되거든요. 개업공인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그래서 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기재를 하는데 이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되는 것들이 우리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원 서식에 따르면 4가지로 기재가 됩니다. 이 4가지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것들은 다 실무상으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게 첫 번째가 실제 권리관계 또는 미공시 물건의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수도다, 전기다, 가스다 이 같은 시설물의 상태, 양호하냐 불량하냐 이런 거. 또 건축물의 내부 상태죠.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거 그리고 환경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일조, 소음, 진동 등 이런 것들을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조세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할 항목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사항이고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스스로 조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서식화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97번 문제 확인 설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 서면이 바로 확인 설명서 1, 2, 3, 4가 되겠죠.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일방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이상 쌍방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확인 설명서 4번은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2번에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처분이 대상이 된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2번하고 2번의 위반 내용하고 무엇을 잘 혼동하시면 안 되느냐. 이거는 확인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고 확인 설명을 하는데 알으세요.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확인 설명을 한 경우와는 구별해라. 그 경우는 종전에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였지만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3번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즉 중개계약 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행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해서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도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만을 통해서 성실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매도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하다면은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해 봐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5번에 중개대상 물건에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그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충분한 것이고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진실인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의뢰인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